김정은이가 딸을 자꾸 데리고 나오는 거는 약간 관종이에요.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해요. 가도 보면은 그 ICBM 그 발사할 때 나올 때 보세요. 무슨 드라마 나온 줄 알았어요. 무슨 쭉 나오면서 뭐 시계 보고 선글라스 끼고 그거 보면은 분명히 북한 거를 세계에서 공개할 줄 알아요, 다. 근데 딸 데리고 나오니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아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딸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북한군에서 이제 보위부에 계셨잖아요. 복무 씨의 군이 사기의 전투 준비태세 현실은 또 어떻게 체감했고, 특히 연료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심각한 거죠? 뭐 군인들 차가 거의나 목탄 차가 많은 것처럼 북한군은 이제 군뿐만이 아니고 북한 사회 전체가 그래요. 연료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차가 진짜 뭐 장사하기가 어려울 정도죠. 군들의 사기를 놓고 말하면 군대도 뭐 북한 군도 싸우는 부대야 후방에 있는 부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퇴약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후방에 있는 부대들은 진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렇지만 망했습니다. 그냥 뭐 술 먹고 그냥 그냥 기강이 무너졌다는 거군요. 군 기강이 자체가 그냥 한심하죠. 전투 부대들은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제 북한군이 10년을 군복무하지 않습니까? 네. 10년을 군복무하다 나니까 군기가 많이 빠지죠. 10년 동안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면 사람이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권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북한 군 딱 놓고 봤을 때 제가 군복무를 한 5년 했거든요. 5년 하고 이제 위탁이라는 대학을 갔는데 위탁대학을 3년 동안만 빡세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말기 되잖아요. 군인 아닙니다. 군인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적에 대한 뭐 과소평가도 안 되지만 너무 또 그렇게 한심하게 봐도 안 된다. 예. 자, 북한의 잦은 대남 도발이 실제로는 힘의 가시가 아닌 두려움의 표현이라고 분석하시던데,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구체적으로 뭔가요?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한류입니다. 한류를 북한에서 2016년까지 한류 단속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 오신 분들 만나서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하면은 한국 영화를 안 본 사람이 없어요. 한국 드라마를 안 본 사람이 없어요. 너무 놀라운 거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동경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북한에서 있으면서 뭐 북한에도 뭐 한류뿐만이 아니고 뭐 일본 영화, 미국 영화, 뭐 러시아 영화, 중국 영화 하도 뭐 많은 나라들 인도 영화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왜 한류 하냐? 언어가 돼서 그래요. 보면은 이해를 하니까 사람들이 야 그래?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뭐 영어나 외국, 일본어나 다른 것들은 당연하죠. 번역이 안 돼 있으면. 네. 무번역 영화들도 많이 봐요. 그냥 그림만 보는 거예요. 액션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한류 통제를 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뭐 대북 방송도 물론 두려워하고 있는데 한류가 들어가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근데 한류 단속가는 백구 상무 소속이셨잖아요. 직접 겪은 그 한류의 침투 수준과 주민들에게 미친 실제 영향력은 어느 정도예요? 이거는 이제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은 뭐 이동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최근에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제가 북한에서 백공구 연합지휘부에서 이제 한류 단속을 하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살던 황해도 지역에는 많게는 60%? 한 절반 이상은 거의 이제 한국 드라마를 한 번씩은 다 봤을 거예요. 저쪽 북쪽 지역, 양강도나 한북도 지역에는 뭐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한 7, 80%라고 하더라고요. 7, 80%가 이제 한국 드라마도 보고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쪽 지역은 제가 살아보질 못해가지고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는 못합니다.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는 못하는데, 김정은이 있는 평양 같은 데는 평양은 아마 더 많이 볼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는 수도권에서부터 다 분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도 그 수도권에서 많이 봅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본 곳이 북한 평양에서 봤어요. 그것도 간부네 집에서. 그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유명하지도 않아요. 제가 놀랐습니다. 국정원에서 조사받으면서 그 영화 제목을 대니까 국정원 선생님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한국 영화도 있나 하고 놀랐는데, 폭력 서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도 모르겠네요. 흥행하진 않았대요. 제가 그 영화를 봤거든요, 북한에서. 폭력 서클이라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렇게 이제 제가 평양에서 한국 영화를 봤다고 하잖아요. 모든 건 그냥 평양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내려가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북도 지역은 국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황해도 지역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저처럼 이제 방송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퍼져 있는 거죠. 그럼 그런 한류를 북한의 일반 인민들이 많이 본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북한의 엘리트 계층이 더 많이 본다고 봐야 될까요? 엘리트 계층이 많이 보죠. 농장에서 먹고 하기 힘들게 일하는 분들은 못 보죠. 왜냐면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북한의 전기사정도 열악한데 어떻게 보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전기사정은 열악한데 지금 최근에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제가 있을 때보다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단편적인 실례로 제가 있던 지역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황해도 지역에 있었는데, 황해도 지역에 액정TV 있잖아요. 액정TV와 태양열 비판 배터리를 보유하고 있는 집이 70% 정도 됩니다. 황해도 전체로.
모르는 거 얘기하냐. 그 통계가 있어요. 통계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북한에서 있었던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그만큼 태양열 비판, 배터리, 이 조그만 TV에다 액정 TV, 거기다 이제 USB 꽂아가지고 보거든요. 낮에는 충전하고 밤에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크고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또 간부들이겠죠? 잘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 TV를 그렇게 좀 많이 보고 있어요. 부인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백공구 연합지휘부 말고 김정은 정권 들어서 가지고 한 단계 더 높은 단계. 그래서 육사 연합지휘부라고 또 나왔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거는 불순 녹화물 단속만 하는 것이에요. 육사 연합지휘부는 2016년에 나왔거든요. 2016년 6월 4일 방침에 따라서 육사 상무하면 6월 4일이로구나 하고 알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북한의 도발이 드럼에서 비롯된 행위라면 핵무기 ICBM 같은 비대칭 전력 개발에 집착한 이유는 뭘로 해석해야 될까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이겠죠. 방법이 그것밖에 없죠. 대칭 전력은 북한의 장성들이라든지 김정은이라든지 알고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대칭 전력과 북한의 대칭 전력을 맞대놓고 이제 자기네가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칭 전력에 지금 몰두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야 푸틴, 러시아야 북한도 이것도 아마 딜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하기 위한 이런 작업도 들어갔을 겁니다. 최근에 김정은이가 뭐 탱크 부대 이제 훈련하는 모습을 이제 뭐 지휘했다고 하는 뉴스를 봤는데 그거 보면서 아, 북한 탱크가 많이 업그레이드 됐구나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철갑 자체도 좀 달라지고 탱크의 모양도 예전에 무슨 뭐 105 탱크 부대 우리 대한민국의 그 북한에서 침략할 때 들어왔던 그런 탱크들이 많았거든요, 북한에. 그거를 이제 기갑을 좀 많이 바꿨더라고요. 외형적으로도 많이 바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북한하고 러시아도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비대칭 전력에 매달렸는데 이게 만약에 남북이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이 비대칭 전력을 쏠 수가 있느냐? 이것도 또 관건이거든요. 만약 북한이 핵을 쏜다고 하면 전 세계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 안 놔두거든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핵을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전쟁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핵을 못 쏘잖아요. 쏘갔다고 하면서도 그 김정은이가 모르니까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은 못 쏠 것이다. 감히 그냥 북한을 지키기 위한 보호용 이기 때문에 대칭 전력에 좀 힘을 넣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대칭 전력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또 새로운 현대전에 맞게끔 뭐 드론 부대도 창설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김정은이도 대칭 전력에 아마 힘을 넣을 겁니다. 비대칭 전력에는 그건 지속적으로 계속 매달릴 겁니다. 왜냐면 보여주기 그리고 또 자기 지키기 위한 보호장치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계속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한에서 가장 센 무기라고 한다면 현무 미사일일 텐데 이게 북한의 지하 벙커까지 파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지랑 북한은 그럼 이런 남한의 대칭 전력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있을까요? 저는 많이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거는 뭐 간첩들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흡수한 간첩도 있을 테고 그리고 고정 간첩들 이제 예전부터 활동하고 있는 간첩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역시 북한의 간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휴민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리고 전력 자산을 한 99%는 공개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숨기고 있는 것도 있겠죠. 있겠죠. 그러나 99%는 거의나 다 많이 공개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작년에도 뭐 현무 5인가요? 그것도 공개 막 하지 않았으면 그거 공개하는 거 북한에서 그거 알 거예요. 그리고 현무 5에 대한 자료도 북한 김정은이 책상에 있을 수 있고요. 하기 때문에 있겠죠, 뭐.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에 맞는 또 방비 대책도 세우려고 하고 있겠고.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할 것이 경호 수위가 눈에 띄게 강화되었다는데 그 배경을 보고 이게 뭐 북한 내부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걸까요? 불안정성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게끔 대통령 경호하는 건 이젠 옛날 같지 않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대통령이 피살 당하거나 맞아요. 피격 당하는 일들이 그런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예전 같지는 않거든요. 일본에서 맞아요. 트럼프도 피격을 당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아마 좀 보여주기 식으로 그리고 또 북한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사상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그래도 예전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함을 본인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호도 많이 늘리고 제가 김정일이 있을 땐 전혀 보지 못한 이런 경호들도 하더라고요. 뭐 턱 서가지고 막 하고 대놈이 저거 왜 저러는 거지? 그 군인들 사격 훈련하는 데 갔을 때도 보면은 그 군인들 사격하는 위에서 이렇게 경호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갑자기 총을 돌릴까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가 불안하긴 불안한가 보다. 불안한 게 있기 때문에 저러거든요.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대통령 살해 그리고 또 피격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거를 인지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자기 경호를 되게 조금 현대적으로 해야 된다거나 조금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끔 보여주기 식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인터뷰에서 김주희는 후계자가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신지랑 그렇다면 아들이 후계자를 보는 근거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이제 좀 시간이 흘러야지 저의 말이 맞았구나라고. 아직 생각 안 바꾸셨나요? 저는 안 바꿨습니다. 김주희가 아직 최근에 아니에요. 무슨
대사관인가 어디서 거기서 나왔던데. 네네, 러시아 대사관 같은 거. 네. 뭐 러시아 대사관을 가든 저는 어디를 가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 왜요? 무조건 김정은은 아들을 내세우는 거지 딸은 아니다. 김여정이 역할을 지금 배우고 있다. 저는 그거는 붙이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 많은 우리나라의 학자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김여정이가 이제 후계자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김정은이 시간이 지나야지 합니다. 제가 뭐 러시아에서 파병된 군인들이 북한 군인들이 죽은 것을 북한에서 공개한다. 라고 한 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확인된 것처럼 저는 김주애가 절대로 후계자가 아니다. 라고 아직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계자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김정은이 김주애를 그렇게 언론에 그다음에 대중에 막 그렇게 노출하는 게 사람들이 어쨌든 잡음이 나잖아요. 한국에서도 김주애를 왜 노출하지? 지금 김주애를 후계자로 하려면 보다. 그럼 북한에서도 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뭐야? 왜 딸을 노출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그렇죠. 많은 잡음이 노이즈가 생기잖아요. 굳이 그런 선택을 할 이유가 있을까? 김정은이가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일이 엄마 고용이 와이프 고용이가 뭐 본촌은 아니기 때문에 공개석상에 못 나왔잖아요. 맞아. 예, 그래가지고 본인은 아버지하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후계자 수업을 받고 싶고 이렇게 막 TV에도 나오고 싶었는데 못 나오다 나니까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딸을 데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은 왜 공개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예, 의문은 그거잖아요. 아들은 아직 공개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디 뭐 후계자 수업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지처럼 김정은이처럼 어디 해외 가서 뭐 유학을 하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넓은 세상을 좀 보게끔 지금 후계자 수업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를 안 하고 국내로 들어와가지고 김정은이가 최초로 공개되는 게 사성장군별을 달고 대장으로 처음으로 공개가 잠깐 나왔댔거든요. 또 말씀드리는데 언젠가 어린애가 북한에서 이제 당회의라든지 무슨 회에서 어린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 나이에 비해서 별이 너무 많다. 그게 후계자입니다. 김주애는 제가 100% 아니라는 게 김주애가 만약 북한에서 후계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시간 문제예요. 북한은. 북한 무너지는 거는. 김주애가 북한의 후계자가 된다. 만약 북한의 지도자가 됐다.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거는 아마 카운트다운이 그때부터 시작일 겁니다.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딱 그렇죠. 하는 순간. 네. 왜요? 북한의 백두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북한에서 고집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백두혈통이에요. 백두혈통. 근본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북한 주민들도 그렇죠. 뭐 씨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혈통도 아니고 저 여자가 뭘 도대체 한다는 거야. 김정은이 때도 아리숭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나 어르신들 있잖아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은이가 후계자가 된 다음에 갑자기 김정일이가 죽고 김정은이가 됐을 때 어르신들이 다 야 저 어린 놈이 이렇게 된 사람들 꽤 많아요. 근데 김주애가 되면은 그때 그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장담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예, 장담컨대 김주애는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이제 김주애를 후계자가 세우면 지금 말씀하신 건 일반 주민들의 반응 얘기해 주셨는데 북한 내부 엘리트들은요. 왜냐면 김주애가 만약에 진짜 됐는데 김주애가 무너지면 엘리트들도 사실은 같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그 엘리트들이 여성 비하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예, 북한에서는 이제 장자 승계, 우리나라도 뭐 장자 승계 아닌가요? 뭐 성 따는 거 보면 아버지 성 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남자가 후계자가 되는 계승의 문제지 여자가 된다는 계승의 문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북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엘리트층들에서도 아마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딸을 자꾸 데리고 나오는 거는 약간 관종이에요. 김정은이도. 예.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 해요. 가도. 보면은 그 ICBM 그 발사할 때 나올 때 보세요. 무슨 드라마 나오는 줄 알았어요. 무슨 쭉 나오면서 뭐 시계 보고 선글라스 끼고 그거 보면은 분명히 북한 거를 세계에서 공개할 줄 알아요. 다. 뉴스에서 나올 줄도 알고. 근데 딸 데리고 나오니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딸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이설주가 요즘 최근에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예, 최근 공개 활동을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또 출산을 했다. 뭐 이런 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신빙성은 있을 거예요. 김여정은요? 김여정이는 그냥 아빠 잘 되게끔 보필하면 돼요. 그 여자가 나는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죽으면 내가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꿈을 꾸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순간에는 망한다니까요. 그 내부에서 엘리트층들이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김씨 가문은 다 저거 되고. 뭐 또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면 이제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김여정이 통솔 정치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가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상상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김정은이 뭐 죽는다. 김정은이가 오늘 내일 당장 죽으면은 북한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도 자꾸 어그로 때문에 김정은이 죽는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빨리 죽을 애는 그렇진 않아요. 분명히 종합병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빨리 죽을 애 그렇진 않아요. 김정은 말씀하신 건강 이상설은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렇죠. 제기되고 있는데 김정은의 건강 상태 어떻게 추측할 수 있을까? 어떻게 추측하나요? 김정은이가 건강이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김정은이 그 젊었을 때 대장 달고 있을 때 사진 보면은 나름 귀여워요. 지금 사진과 비교하면은 이게 사람이 이게 이렇게 순간에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갑자기 살이 찌다 나니까 할아버지 이제 흉내를 내려고 하다 나니까 이제 갑자기 살을 찌운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제 건강이 안 좋은 건 맞아요. 종합병원은 맞은데 북한의 최고 해외에서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얼마 못 간다. 얼마 못 간다가 지금 몇 년 가고 있나요? 10년이 넘었거든요. 얼마 못 간다가. 그렇게 얼마 못 가진 않을 거예요. 북한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거덜대는 문이 오래 간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거덜거덜 하는 문이. 그것처럼 가도 꽤 오래 갈 거예요. 네. 얼마 전에도 이제 북한에 계신 분과 통화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은 과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고, 이런 불만이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이 꽤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늘어난 건 사실이군요. 네, 2019년에 오신 젊은 분하고 인터뷰를 제 방송에서 했는데 물어보니까 한 70%가 불만을 가지고 있대요. 양강도 쪽에 사신 분인데. 그러면 뭐 남쪽 지역에도 황해도 쪽 지역에도 뭐 한 50%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불만을 표출을 못해서 그렇지 불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불만이 어떤 불만이냐인 거죠.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불만이냐. 그거를 제가 여쭤봤더니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불만. 자기네가 먹고 살기 어려운 불만만 있을 정도지 그 불만이 김정은이 때문에 그런다. 이 독재 체제 때문에 그런다라는 불만의 촉이 화살의 촉이 김정은이 있는 데까지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불만의 정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전에도 외부의 붕괴론과 달리 김씨 왕조가 3대 세세까지 오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방송에 오셔서도 안 무너질 거다. 쉽게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고 보면 근본적 이유는 뭘까요?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만이 그 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불만이 아니거든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그랬어요. 못 살면은 그냥 당간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간부들을 욕했어요. 일을 잘못해서 그런다. 그 화살의 촉이 김정은에까지 가질 못해요. 김정은 체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무너질 정도로 사람들이 변화가 되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외부 세계로 그 사람들이 못 나가잖아. 내가 잘 살려면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서야 되는구나 라고까지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생각의 한도가 딱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물이 많아지면 우물에서 물이 많아지면은 아 좋다고 막 헤엄치다가 물이 줄어들면 왜 물이 없지?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이 물이 비가 안 와서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물을 위해서 이 우물에서 나와가지고 바다로 가야 되겠다. 강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건 어떤가요?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광화문이라든가 여의도 국회 앞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한번 다 사람들이 막 다 모이잖아요. 그렇게 모이는 거를 국가에서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북한은 총을 쏠 수가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디지털로라든가 이런 가지로 모일 수 있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북한은 아무리 나중에는 이제 그 불만이 극에 달한다고 해도 일단 모일 수 있는 채널이 우리나라처럼 디지털로 이렇게 딱 창구가 안 돼 있으니까 모일 수가 없을 거고 플러스로 모이려고 해도 이제 인권이라는 게 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맞습니다. 사격을 하든 뭘 총살을 해버리면 불만이 극에 달한다 해도 민중 봉기로 일어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모일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는 시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동의 자유가 있고. 그렇죠. 근데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시위의 자유가 없어요. 북한은 3명 이상 모이면 안 돼요. 3명 이상 모여가지고 술라덕질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3명 이상 못 모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이긴 모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가지고 우리 모이자라고 했다고 합시다. 모이면은 아마 다 그냥 탱크를 갖다 몰아버릴걸요? 그렇게 되면 북한의 인권. 우리가 인권을 이야기할 때 북한에서도 인권 가지고 신경을 써요. 저도 북한에서 보위부에 있을 때 그런 방침들이 내려와요. 주민들 때리지 말라. 그런 방침들이 내려오는데 그것과는 다르잖아요. 시위는 당을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김정은에 대한 도전장이에요. 그러면 군을 동원해서라도 군을 뭐 한 개 군단이든 뭐 북한 군 전체를 동원해서라도 너네 부모 형제가 뭐고 다 그냥 쏴 죽여라. 그래서 북한 영화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북한의 다부작에 순령한 민족가 운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제야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총을 겨누는 영화예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쏴 죽이는 영화예요. 그런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라도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당을 반대하면은 총 집은 병사, 총 집은 군인은 최고 사령관을 해서 아버지를 쏴 죽여야 된다. 이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저 이야기한 것처럼 러시아에 나가가지고 얼굴에다 대고 수류탄 터뜨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안 쏠까요? 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북한은 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안 된다가 되는 것이 북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완전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 인권 이것이 전혀 없는 것이 북한이기 때문에 시위가 일어날 수가 없고요. 일단은. 일어난다고 하면은 바로 한 30분 가겠나? 30분 안에 아마 진압해버릴 겁니다.
예. 자, 근데 김정은의 유거 같은 급변 사태, 뭐 건강 이상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언젠가 그런 일 혹시나 벌어진다. 북한 내부 어떤 혼란 겪게 되고 한반도 정세에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을까요? 그때면은 저희도 이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만약 김정은이가 갑자기 죽는다라고 하면은. 첫째로 내부에서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내부에서 김정은이가 갑자기 죽으면 후계자가 아직 없어요. 그렇다고 김여정이가 통치를 하느냐? 원래대로 되려면은 김정은이가 갑자기 죽으면은 다음 사람이 해야 되는데 다음 사람이 김여정은 아니잖아요. 뭐 총정치국장이 하든 조직비서가 하든 뭐 이렇게 어쨌든 거기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순차별로 이제 내려오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이제 백두혈통이라는 그 계승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북한의 엘리트층들 노예 패밀리들 있잖아요. 김정은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김정은이가 죽으면은 거기서 이제 권력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누가 차지하느냐? 김 씨가 이 씨로 바뀔 수도 있고, 김 씨가 또 황 씨로 바뀔 수도 있고, 류 씨로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저는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그에 맞는 사전 대비 대책이 필요하다.